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김학렬 소장입니다. 네, 오늘은요, 대전 부동산의 미래를 선점하자라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마침 최근에 대전에서 분양했던 아파트 상품들이 완판을 이어가고 있어서 과연 향후에도 이 완판이 이어갈지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분양이 잘 된 이유는 무엇인지 대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죠. 네. 제목을 대전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선점하자라고 정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실질적으로 대전은 지금 가치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렴할 때 선점하자라는 주제로 한번 방송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대전 지도입니다. 대전은 광역시고요. 5개 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성구, 서구, 중구, 동구, 대덕구가 그것인데요. 여기서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지역, 외부 지역 중에서는 세종시가 있습니다. 유성구 위쪽에 세종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종시, 유성구, 그리고 서구는요, 같은 생활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대전에 있는 5개 구를 다시 한번 구별 읍면동으로 쪼개봤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지역이 유성구고요. 서구, 대덕구, 중구, 동구입니다. 실질적으로 대전도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두 지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원도심이 있고 신도심이 있어요. 근데 이제 원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덕구, 중구, 동구. 그러니까 대전이 광역시가 되기 전부터 도심이었던 지역이고요. 대전에도 신도시가 있는데 9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서울, 경기 신도시 만들 때, 1기 신도시 만들 때 분당 만든 같은 시기에 만들었던 신도시가 서구의 둔산지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90년대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전 것을 원도심, 이후 것을 신도심이라고 하는데 유성구하고 서구는 90년도 이후에 만들어진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인기가 있는 지역, 가장 인기가 있는 동을 말씀드리면은 둔산동이에요, 둔산동. 둔산 1동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죠. 여기가 가장 인기가 많은 동입니다. 이게 원조 신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서구에 있는 둔산지구보다 조금 늦게 더 개발한 신도심이 노은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와서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 도안신도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는 요 3가지 지역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둔산지구, 노은지구, 도안신도시. 당연히 지금 가장 인기가 있고 핫한 지역은 도안신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구 및 세대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 인구는 일단은 작년 기준으로요, 146만 5,600명 정도의 인구를 구성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서구하고 유성구가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부동산 가치 따질 때요, 인구가 많다는 것은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대전에서는 서구가 인구가 가장 많다는 것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구하고 유성구가 있는데 유성구가 최근에 신도시죠. 가장 신도시이고 세종시와의 관계 때문에 가장 부각이 되고 있는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전 5개 구의 합친 전체 인구는 줄고 있지만 유성구의 인구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세종시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입지가 유성구입니다. 일단 거리상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세종시, 유성구, 서구 사이에 계속 신규 일자리들이 생기고 있는데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유성구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서구도 지금은 살짝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서구도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겁니다. 왜? 도안신도시가 서구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도안신도시에 인구가 입주하게 되면은 서구도 인구가 증가할 거예요. 결국 그러면은 대전의 5개 구 중에서는 유성구하고 서구가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 보급률일 텐데요. 이게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여기서 주택 보급률보다 저는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요, 그 주택 구성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이 있는데 아파트 비율이 제일 높아요. 61%잖아요. 근데 가장 높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파트는 아파트 살아본 사람들이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전은 이미
60%, 10명 중에 6명 이상이 아파트에 살아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파트 수요가 인구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혹은 줄더라도 아파트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아파트의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만 공급이 충분했느냐? 서울은 수요 대비 공급이 충분치는 않아요. 근데 다른 지역들은 충분했다가 충분하지 않았다가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물량이 몰릴 땐 몰리는데 또 안 몰릴 땐 안 몰린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올해하고 내년 그리고 후년 초까지는 입주 물량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인허가 물량들을 받은 것들을 보면은 아마도 2026년도 이후부터는 좀 확정된 물량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허가하고 분양 물량, 입주 물량을 함께 봐야 되는데 다시 정리해 드리면은 아마 올해부터 내년 초까지는 입주 물량이 좀 있을 것 같고요. 2026년도 이후에는 인허가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들 것이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대전 시내에 있는 미분양 현황이에요. 대전은 현재 2244개, 물론 이거는 8월 현재입니다. 8월 현재 매달 바뀌고 있는데 8월 현재는 2244개인데 이게 많으냐 적으냐가 궁금하실 텐데 시군구 단위로 1000개 이하가 있으면 많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모두 1000개 미만 지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전월 대비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입지가 좋은 서구, 유성구는 더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대전은 미분양이 누적되거나 많은 지역들은 아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중공업 미분양이 있는데 서구가 제일 많죠. 근데 이것도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왜냐하면 서구와 유성구에는요 웬만한 아파트들은 미분양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양 당시에는 미분양이 나서 미계약분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입주하기 전까지 미분양이 해소되는 그런 패턴들을 반복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실제로 미분양이 난 공동주택들을 현황을 조사했는데 대부분 다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듯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공공 데이터 중에 하나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을 늘 보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왜 관심 있게 보냐면요. 미분양이 많이 난 지역들은 투자자들이 좋아합니다. 왜? 양질의 새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미분양이 많이 난 지역들을 늘 찾아가는데요. 뭐 경기도에서는 이천, 충청북도 음성, 전라남도 광양, 그다음에 전라북도 포항, 경주, 대구 남구, 그다음에 부산 동구, 그다음에 속초 이런 지역들 제가 다 가봤습니다. 근데 이 지역들에서도 우리가 살만한 아파트들이 있는데 대부분 입지가 좋은 데들이나 인기가 많은 아파트들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미분양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무리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입지가 좋은 데들은 미분양이 안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럼 다른 지역들 있죠. 미분양이 발생되지 않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들은 수요가 많고 더군다나 그 지역 내에서 인기 있는 아파트들은 훨씬 더 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대전이 있는데 대전은 미분양 관리지역이 없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분양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2040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에 나온 발전 축입니다. 가장 중요한 장표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한 지역만 추천해라, 꼽아라 그러면요. 이건 단연 무조건 둔산지구입니다. 둔산을 이길 입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길 입지라고 하는 것이 토지 가격이 제일 비싸고 수요가 제일 많습니다. 둔산에는 양질의 일자리와 학교와 학원과와 그리고 많은 아파트들, 예, 그리고 쾌적한 환경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따지는 요소들이 다 갖춰진 입지죠. 다만 둔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집이 낡았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둔산은요 90년대 초반에 개발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1기 신도시 노후계획수립 특별법 지금 추진하면서 재건축을 좀 준비하고 있잖아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되게 되면요, 이 둔산지구도 적용이 될 겁니다. 재건축을 바라고 있는 것들인데, 근데 이 노후계획수립 특별법이 지정이 돼서 활용이 돼서 재건축이 진행되려면 최소한 10년에서 15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둔산지구에 있는 사람분들이 새 아파트를 가져가기 위해서는요. 둔산 지구에서는
선택할 수 없고 둔산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새 아파트가 공급되면은 그리로 이사 가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둔산 지구가 워낙 쾌적했던 동네이기 때문에 원도심으로 가진 않아요. 원도심이라고 하는 게 대덕구, 여기 신탄진 비롯한 대덕구, 그다음에 동구, 중구가 있을 텐데 동구, 중구, 대덕구는 원도심이기 때문에 그 도시 환경이 뭐 일단 도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인프라가 반듯반듯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노은지구나 도안 신도시로 갑니다. 근데 노은지구도 이미 2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둔산지구보다 10년 늦게 개발이 됐으니까 노은지구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10년 전에는 제일 인기 있는 신도시가 노은지구였습니다. 근데 노은지구도 이제 2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은 도안 신도시가 이 대전 내에서 조금 산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새 아파트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입지가 바로 이 도안 신도시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면은 제가 둔산지구가 입지가 좋다는 것들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둔산지구는 새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노은지구로 많이 갔었고 10년 전에는, 지금은 도안 신도시로 많이 오고 있다. 이게 현재 대전시의 아파트 판세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대전 시내 주요 아파트들 시세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유성구, 서구, 중구, 동구, 대덕구인데 대략적으로 이런 순서입니다. 유성구하고 서구가 제일 비싸고요. 중구, 동구, 대덕구 등의 순인데요. 지금 유성구나 서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평당 2천에서 3천만 원대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중구나 동구나 대덕구는 평당 1,000만 원대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차가 나죠. 거의 1,000만 원 이상 나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대전은 유성구 서구의 생활권과 그 외의 생활권으로 나눠지는데, 돈이 좀 있거나 쾌적한 환경을 좀 필요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유성구나 서구에서 보통 자리를 잡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탑2는 유성구와 서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지난 23년 동안에 200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아파트 평균 시세를 조사해 봤는데요. 역시 서구랑 유성구가 늘 탑2였고요. 특히 이제 서구에서는 둔산동이 제일 비쌌습니다. 근데 도안동이 이제 10년 전부터 치고 나오죠. 근데 2001년도엔 도안이 없죠. 왜요? 도안 신도시가 개발된 것이 이제 1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입주한 건 2014년도입니다. 정말 딱 10년 됐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신도시가 처음부터 인기가 있지는 않아요. 최고의 입지라고 하는 둔산동도요. 90년대 초반에 입주하기 시작했지만 실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시기는요. 2000년도 중반입니다.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2004년, 5년, 6년 그때가 피크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둔산지구도 이제 개발된 지 10년이 넘어가서 인기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도안 신도시는 2010년도 이후에 개발이 됐기 때문에 지금이 딱 10년 차잖아요. 지금부터 정말 인기가 더 많아질 시기가 되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전 탑2는 그럼 전국에서 어느 정도 위상이 있느냐? 전국 시황이랑 비교해 봤습니다. 서구 유성구는요, 지금 전국 평균가에서도 상위권에 포함되죠? 충청남도나 충청북도랑 비교해도 상위권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충청권에서는 탑이고요. 그리고 전국에서도 탑 클래스 안에 든다. 물론 세종시랑 비교하게 되면요. 세종시는 2012년도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했기 때문에 다 새 아파트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서구 유성구에 구축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은 세종시 평균보다 뒤처지죠. 근데 아마 가장 비싼 아파트끼리 비교하면은 대전이 비싼데, 대전은 새 아파트 구축을 다 섞여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보면은 세종시가 더 비싸 보이지만 개별 아파트로 보면은 대전 서구나 유성구가 더 비싸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2기 신도시를 잠깐 말씀드리는데, 제가 갑자기 대전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왜 수도권 2기 신도시를 얘기하느냐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놀라운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면요. 도안 신도시가 수도권 2기 신도시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충청권에 있지만 신도시를 왜 만들죠? 서울에 그러니까 몰려있는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게 신도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수도권이 아닌 지역, 그러니까 경기도가 아닌 지역에 두 개의 신도시가 있는데, 하나는 아산 신도시고요. 하나는 도안 신도시인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궁극적으로 아산 신도시나 도안 신도시도 서울 영향권 안에 있다는 얘기죠. 교통망으로 그렇고. 실제 제가 대전에 가면요. KTX 같은 거 타면 1시간 남짓 걸려요. 그 얘기가 바로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위치이기도 하다. 그래서 매일매일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실제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충청남도의 천안 아산 신도시하고요. 대전의 도안 신도시는 반드시 수도권 분석할 때 포함해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세도 다른 충청권과 비교하지 마시고 이런 수도권에 있는 시세랑 비교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 예,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대전 신도시의 아까 부동산 판세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원도심, 대덕구, 동구, 중구는요. 2000년도 이전 그리고 1990년도 이전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렇게 좀 어찌 보면은 소위 말해서 1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있을 때 전성기를 보냈고요. 90년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 갈 때쯤이었었는데 90년대 때는 둔산지구가 뜨기 시작했고요. 2000년도 들면서 이제 완전히 탑 클래스로 올라갔죠. 그리고 2000년도 들어서 노은지구가 떴고요. 초반에 2010년도 지나서는 도안신도시가 지금 짱을 먹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도안신도시는 대전 분들이 굉장히 프라이드와 프리미엄을 느낀다고 합니다. 실제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은요. 명품, 가방, 의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차도 다 고급스럽고. 그러니까 조금 요 동쪽에 있는 지역들보다는 잘 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죠. 뭐 직접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챗 GPT가 인정한 대한민국 1위 부동산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대전 시세를 한번 판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둔산동을 역전할 수 없어요. 지금은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앞으로도 힘들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둔산 지구의 둔산동의 위상은 대전 탑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은 강남구고요. 지방 한번 볼까요? 대구에서는 수성구고요. 부산으로 치면은 해운대구 이런 데입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둔산동은 그냥 S라고 보시면 돼요. 스페셜한 지역입니다. 여기가 집이 낡던 새거든 상관없어. 낡게 되면 나중에 재건축을 하겠지라는 확신이 있는 지역이니까 입지 조건이 바뀌잖아요. 집만 낡은 것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둔산동은 앞으로도 탑일 겁니다. 근데 이제 둔산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 중에서는 어디가 조금 최고냐라고 했을 때는 도안신도시가 그냥 1등입니다. 1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도안신도시보다 탐방동에 있는 아파트가 조금 더 비싸요. 비싼 게 한두 개 있어요. 근데 제가 왜 탐방동보다 도안신도시가 더 좋냐고 말씀드리면요. 탐방동의 비싼 아파트들 한번 브랜드 보세요. 뭐죠? 둔산 뭐뭐뭐, 둔산 뭐뭐 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탐방동은 탐방동인데 둔산지구의 후황 효과입니다. 그래서 둔산지구의 생활 기반권을 둔 사람들이 새 아파트 살고 싶어서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 탐방동을 비롯한 둔산동을 에워싸고 있는 지역이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도안신도시는요. 둔산동의 영향권에 있어요. 있는데 둔산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체 수요만으로 자체 브랜드만으로도 빛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둔산동이 아닌데 둔산 그 이름이 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요. 자기가 거주하는 동 이름을 대지 않아요. 아파트 이름을 대지. 둔산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도안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들은요. 둔산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도안이라는 말을 쓰죠. 그 자체가 이미 프리미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상을 따지게 되면은 S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C, D, E, F까지 다 있어요. 있는데 제가 D, E, F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B 이상이 다 좋은 거니까. 그래서 실적으로 둔산동을 제외하면 저는 도안신도시가 대전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고 한동안 최소한 10년 이상은 수요가 제일 많을 지역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탐방동도 좋아요. 뭐 용문동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도마 변동 최근에 막 재개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입지도 좋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위상은 실제적으로 도안신도시가 조금 더 위인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죠. 그러면은 이제 대전에서 둔산동이 가장 인기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일자리가 제일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대전 신도시에는요, 지금 한 68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있는데, 유성구와 서구의 일자리가 제일 많습니다. 각각 20만 개씩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구 유성구는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수요가 더 유지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씀만 드리고 싶었었고요. 그래서 실제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가 서구 유성구에 제일 많고 이 또한 계속 매년 더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서구 말고 유성구가 인구가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보세요. 유성구가 일자리 수 증가 숫자도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제 또 대규모로 더 큰 일자리가 들어오는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작년에 정부에서 전국에 15개 국가 첨단 산업 단지를 지정했어요. 개발하겠다고. 그래서 충청권에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가장 규모도 크고 가장 확실시 되고 있는 게 바로 대전광역시에 개발하는 나노 반도체 국가 산업 단지입니다. 유성구에 위치했습니다. 아까 서구 유성구 같은 상업권을 말씀드렸고요. 이게 2030년도까지 개발이 될 예정인데 무려 160만 평입니다. 그럼 이것이 개발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요. 생산 유발 효과는 6조 2천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취업 유발 효과가 3만 5천 명입니다. 3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주거시설도 필요하고 상업시설도 필요하겠죠? 예, 그런 측면으로 요 유성구와 서구에 있는 도안신도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지만 인구도 제일 많고 일자리도 제일 많은 유성구와 서구가 비싼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다. 그렇게 정리한 토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가 많고 주거지가 활성화돼 있으면요. 광역교통망을 끊임없이 만들어줍니다. 아까 원도심 동쪽은요. 광역교통망을 잘 안 만들어줘요. 근데 서구, 유성구, 세종시는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증가하는 곳이기 때문에 철도망이든 도로망이든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 여기 충청권 광역철도 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다음에 뭐 대전, 호남선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게 다 광역교통망인데 광역교통망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광역시란 그 외에 광역시도를 연결하는 게 광역교통망인데 그것들을 세종시, 유성구, 서구 쪽으로만 만들고 있다는 것들을 보고 계실 겁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여기 지금은 광역철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 세종 철도가 있고요. 호남선이 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충청권 광역철도 3단계가 있고 아무튼 지금 다 이쪽으로 살짝 서초적으로 치우쳐져 있죠? 예, 그건 좀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충원 IC가 신설돼서 도안신도시에서는 쉽게 이 IC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서남부 종합 스포츠 타운이 있죠. 이것도 개발되기로 확정한 겁니다. 굉장히 큰 이 스포츠 타운인데 이것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도안신도시에서 그래서 이 현충원 IC를 좀 타게 되면요. 서울도 가기 편하고요. 그리고 호남권도 가기 편하고 다 편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철도망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트램이 지나가요. 트램이 결국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인데요. 트램으로 짓는 이유는 더 그러니까 건축비를 줄이고 빨리 짓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 대전에서는 두 번째 지하철이 생기는 것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떤 도시든지 간에요. 1호선은요. 이 역세권과 상업지역들, 업무지역을 연결해요. 주거가 아니라. 그래서 1호선은요. 프리미엄이 높지는 않습니다. 서울도 그랬고요. 대구도 그랬고요. 부산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2호선을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대전도 그래서 1호선 라인들은 뭐 대전역이니 뭐 이런 라인들이잖아요. 근데 2호선 라인들은요. 도안이니 둔산이 이렇게 좀 인기 있는 주거지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개통이 되면요. 도안신도시는 굉장히 시세가 아마 프리미엄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지방은 더 그런데 혹시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학원가가 있으면요. 프리미엄이 무조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둔산지구가 대전의 탑인 이유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자리가 많은 것도 있고 뭐 학교도 좋은 것도 있지만 학원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둔산 지역 학원가를 역전할 지역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학원가가 아예 없는 지역들보다 학원가가 있고 계속 학원가가 좀 이렇게 성장하거나 개수가 많아지는 지역이 중요할 거잖아요.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실제 도안신도시 한번 볼게요. 제가 매달 체크를 하거든요. 제가 3달 전에 체크했을 때는요. 여기 원신흥동 16개고요. 관저동 30개고 뭐 도안동이 17개 써 있는 거 보이시죠? 16개, 17개 기억해 주세요. 제가 어저께 조사한 겁니다. 17개, 19개. 예, 3개가 늘었죠. 학원이 이게 하나가 생기기가 힘든데 이렇게 좀 계속 생기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계속 학생 수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 원도심 쪽의 학교는요. 통폐합을 하거나 폐업을 하거든요. 근데 도안신도시에 있는 학교는요. 계속 학교를 새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가가 더 필요한 거죠. 학원가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학원끼리도 경쟁을 하기 때문에 교육 환경은 더 좋아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전 학원가가 좀 성장하거나 많아지는 지역을 주목해야 된다. 그 말씀도 드리고 싶었었고요.
그래서 도안 신도시입니다. 이거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나오는 지도인데요. 실질적으로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다 끝났고요. 시사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2단계가 개발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단계가 끝나게 되면은 3단계가 개발될 텐데 이게요. 좋은 게 뭐냐면은 1단계가 개발되고 2단계가 개발되잖아요. 그러면 2단계 그 지역에서 1단계를 밀어 올립니다. 가격을. 그리고 3단계가 개발되면요. 3단계가 2단계 가격 그 있는 지역들을 밀어 올리죠. 예, 그렇게 기반시설이 점점 많아지면서 처음 입주할 때보다 시세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는 네이버 지도인데 네이버 지도는 그냥 일반적인 일반도가 있고 그다음에 지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공샷이 있습니다.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쪽에 좀 점 찍어놓은 데가 이제 도안신도시 이제 현장일 텐데 이렇게 일반 면으로 보게 되면 이게 좀 구분이 잘 안 가시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답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이거는요 항공지도예요. 빽빽하죠. 그러니까 이쪽에 그 서구죠 서구. 이쪽에 이제 갑천 오른쪽에 이제 서구일 텐데 빽빽하죠. 그래서 이 빽빽한 지역들이 더 비싸죠. 땅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도안이 지금 공터가 또 하나 남았어요. 하나. 여기가 바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도안 힐스테이트 이제 2차 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 2차 부지일 텐데 이게 다 개발이 되고 여기 서남권 스포츠 타운이 개발되게 되면 블록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지역과 이쪽에 있는 지역이 연결이 되겠죠. 블록 맞히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블록을 맞히는 지역은 굉장히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왜? 양쪽에서 다 오거든요.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요거는 이제 지형도일 텐데, 그리고 보세요. 다 평지죠. 이게 울룩불룩한 게 이제 고지되고, 울룩불룩하지 않은 것이 이제 평지일 텐데, 도안신도시는 다행히 다 평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도안 1단계는 완료를 했고요. 이제 주택이 24,000세대가 들어왔고, 인구가 68,000세대, 실제 더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12년도에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2단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분양하는 게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 2차입니다. 1차는 2개 단지를 분양했는데 완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단지, 5단지 그걸 2차라고 하는데 두 단지를 또 동시에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2단계는요. 한 17,000세대 정도 되고요. 인구는 한 43,000명 정도 되는데 다행히 다 민간 개발입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 민간 개발이에요. 공공 개발을 하면요. 시세는 싼데 뭔가 좀 어설퍼. 근데 여기는 힐스테이트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인기 많은 브랜드, 일군 브랜드가 개발하는 곳이고요. 이미 1단계도 참여했었고 또 2단계에서도 지금 1차, 2차 합치게 되면 5,000세대가 넘는 대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너지가 나는 일군 브랜드의 대단지 브랜드 타운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프리미엄이 높은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3단계가 있을 텐데 이거는 여기 이제 3단계에 있는 여러 가지 지금 기존에 남아있는 시설들을 없애고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0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2단계까지가 지금 가시화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2단계에 있는 것들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트리플 시티라고 도안 신도시 하면 늘 이렇게 이상으로 딱 떠오르는 단지가 있었어요. 10년대는 그랬었는데 지금 도안 신도시 하면요. 다들 어떤 아파트를 떠올리냐면요. 대전 아이파크 시티를 떠올립니다. 왜? 9억이 넘었어요. 올해입니다. 올해.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안 신도시가 지금 둔산지구랑 가격이 유사하게 나오는 거의 유일한 단지가 대전 아이파크 시티인데 아마 이 추세를 몰아서 대전 아이파크 시티는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올라가는 분위기에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를 지금 분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분양가는요. 공사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빠질 가능성이 거의 낮죠.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트리플시티 좋은 단지고요. 대전 아이파크 시티 너무 좋은 단지입니다. 3,000세대, 2,500세대 굉장히 좋은 단지인데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는 5개 단지가 들어올 텐데 무려 5,329세대예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크면 클수록 시너지가 나고요. 인프라도 좋고요. 시설도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더 새 거잖아요.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도안 신도시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의 좀 호재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제일 큰 호재 중에 하나가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남부 종합 스포츠 타운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23만 평인데 그 중에서 5만 평을 좀 개발할 거예요. 2029년까지 개발을 할 텐데 여기를 뭘로 이용할 거냐면은 종합 운동장뿐만 아니라 다목적 체육관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냐면요.
대규모 공연장 있죠. 지금 대전에는요, 공연하는 데가 종합운동장밖에 안 해요. 근데 그건 좀 시설이 낙후됐잖아요. 그리고 공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대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로 개발하게 되면요, 여긴 더욱 좋은 거죠. 왜? 부동산에서 제일 좋은 입지는 외지인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게 하는 입지가 좋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월드컵 타운이라고 굉장히 오래된 2002년도 이후에 개발된 좀 20년 차가 된 단지가 있는데 되게 비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보면 월드컵 공원이 있고 하늘공원, 노을공원이 있고 월드컵 경기장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그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상업시설, 업무시설, 환경시설, 뭐 문화시설이 있으면요, 외지인들이 되게 많이 옵니다. 그 자체가 홍보가 되는 것들. 그래서 저는 서남부 종합 스포츠 타운에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호재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 그리고 또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게 트램인데 2호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올해 중에 착공해서 딱 5년 걸리잖아요. 올해부터 하면 2028년도 전후에 개통할 것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사업지 주변에는 2개역이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성구의 대전 국가산업단지 말씀드렸잖아요. 35,000명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로망. 이 일자리하고 주거가 벨트가 생기게 되면은 도로망이 사방으로 사통 팔달로 펼쳐나가거든요. 그것들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 결국은 일자리, 쾌적한 문화시설, 교통망, 그다음에 도로망 이런 것들 기대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게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최근에 확정이 됐어요. 단지에 바로 붙어있는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서남부 스포츠 타운 위치도가 바로 여기인데요. 실질적으로 단지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산책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되면요, 도보권에 갈 수 있어요. 예, 그런 것들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대규모 스포츠 타운이 있다는 것은 지역의 자랑이자 굉장히 프리미엄을 높여주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가산업단지가 바로 밑에 있죠. 차로 5분도 안 걸리죠. 2, 3분 거리.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실제적으로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 2차랑 5차, 그러니까 2차인데 3단지, 5단지 같이 분양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초등학교 예정, 초중이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 바로 생긴다는 말이에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서남부 종합스포츠 타운과 초중이 같이 생기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 당연히 학원가도 들어오겠죠.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환경 정말 좋다는 얘기고요. 다 도보권에 있기 때문에 교통환경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와 트램 개발이 계획이 돼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거 환경은 점점 좋아지는 것이죠. 여기는 싹 밀고 휜 도화지 같은데 좋은 썰들만 좀 섞어 놓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안 학원가가 여기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학원가는 아마 계속 올 거예요. 가까이 쪽으로. 확장이 될 테니까. 그래서 미래 가치가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듯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분양가 부분들인데 이게 좀 이제 아직까지 아파트를 사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분양가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대전 같은 경우. 그리고 공사비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제 분양가를 평가하는 요소 중에 하나일 텐데 싼지 비싼지요. 제가 일반 아파트들의 평균값과 분양가 평균값을 비교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일반 시세 대비 분양가를 뺐을 때 플러스가 되면 분양가가 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울 경기 쪽에는 그 분양가가 더 싸요. 서울이 분양이 잘 되는 이유, 경기도가 분양이 잘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대전이 분양가가 조금 시세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 했습니다. 대전에서 가장 아파트가 많이 입주했을 시기가 90년대입니다. 이미 이제 30년 차가 됐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대전에서 필요한 것은 새 아파트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요. 대전에 지금 새 아파트를 너무 많이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까? 물량이 많은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요. 저는 입지가 좋아지고 있구나. 새 아파트가 많아지고 있구나. 그 얘기인 것 같거든요. 왜? 이미 구축에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새 아파트가 필요한 시기가 됐어. 그래서 새 아파트를 공급해야 되는데 마침 그때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많으냐? 많지가 않다니까요. 지금 딱 필요한 양만큼만 하고 있고 2026년도 이후엔 또 많이 없어요. 그것들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새 아파트 중에서도 제가 좀 좋게 보는 것들은요. 총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면은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브랜드 타운,
형성되면 그게 다 한 단지로 봐도 되는 것들이거든요. 서울에 헬리오시티나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인기가 많은 것은 대단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같은 브랜드가 같이 개발되게 되면요, 대단지 시너지가 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2014년도부터 지난 10년 동안에 대전에서 분양한 1000세대 이상 넘는 단지들인데, 이 단지들은요 그냥 브랜드만 보고 들어가셔도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리고 이거는 유성구하고 서구에서 분양한 단지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단지이기만 하면요, 서구나 유성구는요, 초반에는 미분양이 난 사례들이 종종 있지만 악성 미분양을 남은 사례는 한 번도 없고요. 대부분 분양가보다 훨씬 더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서구 유성구에 1000세대 이상 분양하는 단지들은 반드시 주목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번 방송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브랜드가 되게 중요한데, 대전은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브랜드 평판 지수라고 하는 것을 매달 발표하는데, 그거에 대한 좀 수상 결과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등이 힐스테이트예요. 2등이 프루지오인데 1등과 2등의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등만 압도적으로 1등이고요.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힐스테이트가 가장 지방에서도 인기가 많은 브랜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비중일 텐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거예요. 신세계 대전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둔산동이고 도룡동 바로 위에 있는 그 입지인데, 1년에 1조를 팔아요. 백화점 한 개 매장에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백화점 하나가 1조를 팔려면요, 명품을 많이 사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명품을 많이 사는 지역들이 좋은 입지거든요. 그게 바로 서구 유성구입니다. 네, 그 얘기 말씀드리려고 했었고요. 서구 유성구가 아닌 좀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은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합시다. 결론입니다. 일단은요, 주거지로서 프리미엄이 느끼려면요, 일자리가 무조건 가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좀 깨끗한 대형의 주거지들, 그다음에 이런 기반시설, 인프라, 상업시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세 가지가 다 갖춰지게 되면요, 지방이든 광역시든 수도권이 아니라도, 서울이 아니라도 오를 곳은 오르고 수요가 증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래 수요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절대 수요의 부동산을 소유해야 되는데, 대전은 서울을 벤치마킹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여기 살아 라고 대표돼야 되는데, 여기가 어떤 의미냐면요, 지명을 얘기했을 때 자랑스러워야 되고, 아파트 명을 이용했을 때, 얘기했을 때 자랑스러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둔산 크로바 살아, 좋잖아요. 그렇죠. 도룡 SK 살아, 괜찮죠. 나 도안 신도시 살아, 그렇게 이미 지명이나 아파트가 브랜드가 된 것들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나는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 살아, 괜찮죠?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요, 그런 지역 내 1등 아파트들은요, 시세 따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레미안 원밸리가 60억을 하잖아요. 그거 시세 따지지 마시다. 고평가니 어쩌니. 그냥 그 지역에 1등하는 아파트들은 그 지역의 제일 부자들이 사는 겁니다. 금액이 상관없어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들이고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입지도 좋아야 되고요, 상품으로도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이 아파트들은요, 구축이 되어도 시세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었었고요. 예, 마지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40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인데, 둔산을 중심으로 어떻게 펼쳐나가고 있는지. 지금은 남북이 되게 중요하죠. 왜? 서울 수요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도안, 진잠, 노은, 유성 요 라인들 있죠. 그래서 서구랑 유성과 뜨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대전 결말입니다. 예, 입지가 좋아지는 곳, 아까 입지가 좋아지는 거 어떤 기준으로 말씀드렸죠? 일자리 많아지고 대규모 주거타운, 그리고 인프라 좋아지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교통망까지. 그래서 교통과 인프라의 방향성을 보면 되는 것들이고요. 비서울은 일자리와 교육환경, 교육환경은 초등학교, 중학교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는지, 통폐합되거나 폐업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학원가가 증가하는지, 이런 거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대단지 1군 브랜드 아파트가 몰리는 곳들이 있죠. 1군 브랜드 아파트. 그런 지역들은요, 늘 정답이었습니다. 대전 부동산의 미래 최종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될까요? 서울이라 하더라도요, 무조건 좋은 아파트를 사야 되는 것들이고요.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준을 말씀드릴 텐데요. 10년으로 누적으로 오른 곳에 있는 아파트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신축으로요. 신축 가격은 입지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요. 대전에서 입지가 좋은 곳은요, 신축 기준으로 국민평형 8억 원 이하는 무조건 소유하시는 게 정답이다. 이것이
대전 부동산의 미래의 최종 결론입니다. 네, 변하지 않는 절대가치, 대한민국 부동산 절대원칙, 빠숑 김학률 소장이 대전 부동산 정리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